그래. 이번에는 절대부등식 예제들을 설명하는 수업을 할게요. 자, 먼저 1번부터 봐보면은 AB 플러스 CD하고 AD 플러스 BC 이 둘 중에서 AB 플러스 CD가 더 크다는 걸 증명해라. 그런 문제가 되겠다. 부등식을 증명한다는 거는 뺄셈을 통해서 하게 돼. 그래서 지금도 AD 플러스 CD에서 AB 플러스 CD에서 AD 플러스 BC를 뺀 게 과연 양의 값을 갖느냐, 그걸 확인해 보면 되겠다. 자, 우선 전개를 해 놓은 다음에 최대한 간단하게 묶어서 한번 정리해 보자. 자, 여기는 A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A로 묶었을 때 B-D, 그 다음에 이 둘은 마이너스 C로 묶어. 그러면은 B-D가 또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묶어줄 수가 있게 돼. 자, 그럼 이제 문제 조건을 생각해 보면 A가 C보다 크다. 그럼 A-C가 플러스다. B가 D보다 크다. B-D도 플러스가 된다. 그럼 양수끼리 곱한 거니까 결과는 0보다 크다. 그렇게 되면 부등식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을 증명하는 건 지금처럼 뺄셈을 하는 방법도 있고, 둘 다 양수라면 제곱을 해서 빼는 방법, 나누어서 1과 비교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었어. 자, 그럼 이제 3번을 보자. 3번도 증명하는 건데 이번에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그리고 절대값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값이 들어있을 때는 직접 빼는 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빼기로 하자. 이제 그때 사용하는 절대값의 성질이 있는데 그 두 개 먼저 확인해 보면, 절대값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절대값 기호를 그냥 없애도 돼. x의 제곱 이렇게. 어차피 제곱을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x의 절대값과 y의 절대값을 곱한다 그러면은 x하고 y를 먼저 곱한 다음에 절대값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간편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염두에 두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부등식 어떤 게 더 크냐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이니까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를 제곱한 거에서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을 뺀다. 이거를 정리해 보기로 하겠어. 자, 그럼 먼저 왼쪽에 있는 거는 절대값 A의 제곱, 절대값 B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우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절대값이 있는데 제곱을 한다. 그럼 절대값을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 자, 그러면은 절대값 A의 제곱과 A의 제곱은 그냥 없애도 되고, B의 제곱도 마찬가지지. 여기가 플러스였지? 그럼 이제 남은 것들만 보면은 2로 묶었을 때 A 곱하기 B의 절대값 마이너스 AB 이제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부호의 값이 되느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는 A 곱하기 B에 따라 달려 있겠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은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B의 절대값에서 A, B를 빼면 0이 돼. 근데 A 곱하기 B가 음수가 되면은 말이야,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값으로는 마이너스 2AB가 되겠어. 근데 A 곱하기 B가 이미 음수이라서 앞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0보다 커지게 되지. 그래서 이거는 0이 되든지 0보다 크다, 즉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결과가 나와. 그러면 둘의 크기는 왼쪽에 있는 것이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근데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그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밝혀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등호가 성립한다. 0이 되는 경우 이거를 여기다 꼭 써주도록 해. 그래서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여기까지 적어주면 퍼펙트하지.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 부등식 증명을 한 건데, 대소 비교를 판단한 건데 제곱을 해서 빼면 되겠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기술은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이랑 같다. 절대값 x와 절대값 y의 곱은 x 곱하기 y의 절대값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자. 자, 그럼 이제는 5번 문제로 넘어가자. 5번 문제. 이 절대부등식은 문제가 많지는 않아. 그래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들을 해보자. 자, 5번에서는 a가 0보다 클 때 먼저 괄호 1번을 보면은 a하고 a분의 4 여기에서 이제 최소값을 구하랬어. 근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하면 이 모양을 기억해 두면 돼요. 네모하고 세모를 더한 거는 2 루트 네모 곱하기 세모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게다가 네모하고 세모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해본다면 어때? a 플러스 a분의 4 2 루트 a 곱하기 a분의 4 이렇게 되니까, 그럼 a가 약분이 되면서 4가 되죠. 그래서 최소값은 4. 자, 그때 등호가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밝혀줘야 돼. 지금은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사용할 때 이 두 개를 가지고서 한 거야.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하고 a분의 4가 같을 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a가 2일 때 이렇게 되겠어.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는 양수일 때만 사용하니까 마이너스 2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 따라서 a가 2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꼭 이 등호 성립할 조건까지 적어주도록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자. 요거는 문제다가 별표를 좀 이렇게 표시해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뭐 시험을 보더라도 좀 정답률이 낮은 편이고. 자, 이거 이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사실은 먼저 전개를 해야 돼. 전개. 그냥 이 상태에서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풀이가 나오게 돼. 먼저 제대로 푸는 거 먼저 해보자. 자, 전개하면은 4a의 제곱 플러스 4 1 플러스 a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면서 4a의 제곱 a 제곱분의 1 우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사용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야. 4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 2 루트 4a 제곱 곱하기 a 제곱분의 1. 그러면 여기가 약분이 돼가지고 2 루트 4, 4가 되거든. 우선 4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은 최소값이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5가 이미 더해져 있는 상태니까 5에다가 4를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9가 된다. 이렇게 되겠어.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이 대목이죠. 이 대목에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했잖아. 그래서 4a의 제곱이 a의 제곱분의 1과 같다. 즉 a의 4제곱이 4분의 1이니까 a는 2분의 루트 2일 때다.
그래서 최소값은 9를 갖게 되고 그때 a는 2분의 루트 2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잘못 풀게 되는 경우를 하나 보여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4a 플러스 a분의 1 2 루트 4a 곱하기 a분의 1 그러면은 4a 플러스 a분의 1은 2 루트 4보다 크거나 같다. 거기다가 a 플러스 a분의 1도 따로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한다. 그럼 이때는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이 2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4a 플러스 a분의 1은 최소값이 4, a 플러스 a분의 1은 최소값이 2. 그럼 이 둘을 곱했을 때는 4하고 2를 곱해서 최소값이 8일 것이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풀이다 그 말이야. 이건 잘못 푼 거야. 최소값은 8이 아니라 9가 돼야 돼.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등호 성립 조건 때문에 그래. 등호 성립 조건. 이쪽에서 산술기하를 사용했다. 그 얘기는 최소값이 된다는 거는 4a하고 a분의 1이 같을 때, 여기서 최소값이 2가 된다는 거는 a하고 a분의 1이 같을 때인데, 어때? 이 두 식이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4a 플러스 a분의 1이 최소가 되는 건 4, a 플러스 a분의 1이 최소가 되는 건 2가 틀린 건 아닌데, 같은 a 값을 대입했을 때 둘 다 최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최소값을 4와 2를 갖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건 잘못된 답이다. 그러니까 괄호 2번은 전개를 먼저 해야만 하겠다. 꼭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는 이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 벌써 7번 문제를 보자. 폭이 1m인 양철판을 직각으로 구부려 가지고 그림처럼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든 거다. 그래서 요 길이는 4,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2, 이런 식으로 구부려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수로를 통해서 흐르는 물의 양이 최대, 다시 말해서 이 구부러진 부분으로 형성된 넓이가 있잖아.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그런 길이들을 구해보라는 것이야. 자, 그럼 이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A, 세로의 길이를 B라고 먼저 합시다. 그럼 이때 사용한 양철판 1m는 B, A, B, 2, 4, 2, B, A, B 이것들을 다 더해서 1m가 됐던 거야. 그러니까 A는 2번, B는 하나, 둘, 셋, 4번, 거기다가 2가 2번, 4가 1번이니까 8, 이렇게 더한 것이 1m, 즉 100cm가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A하고 2B를 더한다는 것은 100에서 8을 빼면 92, 그거를 2로 나누니까 46, 이렇게 정해진 상태야. 그래서 양철판 전체 길이가 1m가 된다는 거는 A 플러스 2B가 46으로 정해진 상태. 그럼 그때 넓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A 곱하기 B인데 두 개가 있지요. 그래서
2 곱하기 a, b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문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하면 돼. 그러니까 4모 플러스 세모 하면은 2루트 4모 곱하기 세모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자, 지금도 보면은 a 플러스 2b 크거나 같다. 2루트 a 곱하기 2b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 부분이 바로 넓이가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보자. 2루트 2ab는 a 플러스 2b 46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루트 2ab가 23보다 2ab는 23의 제곱 이거는 차마 못 외웠네. 23의 제곱이면은 69, 46 529 이게 바로 넓이의 최대값이다. 2 곱하기 a, b가 넓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아까 배웠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최대값을 구할 수 있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했던 절대부등식 예제들이다. 그래서 이 예제들까지 정리하고 공부가 끝난 사람들은 유제 도전해보고 아마 거의 막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어렵거나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으면은 해설지를 이용하거나 또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이야. 그래, 오늘 여기까지.